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미국 동부에서 거주 중인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남아있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하게 연을 끊었네요. 처음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국도 잘 사는데 뭐하러 이민은 가느냐고들 하지만 저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분명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민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무리한 사업 욕심 때문에 저희까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때 겪었던 혹독한 시집살이에 질려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하고 처음 결혼했을 땐 작은 방 하나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남편이 둘째다 보니 사실상 시댁하고는 크게 엮일 일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장남의 책무를 떠나서 아주버님이 사업한다고 시댁 전 재산을 끌어다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그런 아주버님네와 비교하면 시댁 지원은 일절 받지 않고 시작했기에 조금 없이 살았던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형님네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던 아주버님 사업이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일단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고 직원들을 전부 해고시켰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 일손이 딸려서 사업을 돌리기가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 보고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 덕에 남편이 멀쩡히 잘만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주버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아주버님 사업이 누구 월급 제대로 챙겨줄 만한 형편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뭐 해결사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도 아닌데 남편이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망해가는 사업이 갑자기 살아나거나 할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당장 가족이면 인건비 조금 밀려도 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 다 해고해버리고 그 자리에 임시방편으로 남편을 꽂아 넣어서 싸게 부려먹을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아주버님을 도와준 지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저희는 월급 구경은커녕 그동안 얼마 모아놓았던 돈까지 까먹어가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살고 있던 집에 얼마 안 되는 대출이자 갚을 형편도 안 되게 돼버리니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간 주겠지 하면서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결국 제가 시댁까지 찾아가서 아주버님한테 우리 월급은 언제 줄 거냐 직접 물어봤습니다. 못해도 생활비랑 대출 갚을 만큼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더니 대신 다른 걸 제안해 오더라고요. 이참에 시댁에 들어와서 당분간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요. 저희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 쓸데없이 이자로 돈을 버릴 이유도 없지 않냐고, 그리고 생활비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몸만 들어와서 살라는 식이었죠. 사업만 제대로 돌아가면 밀린 월급은 한 방에 주겠다. 그러니 목돈 마련하는 기분으로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남편 월급은 안 줘도 시댁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고 있었나 본데 뭐 사업자금이 전부 시부모님 재산 끌어다 쓰던 거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전혀 솔깃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당장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덜컥 결정해버리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했죠. 남편 설명이 자기가 반년 정도 해봤으니 대충 자기도 보는 눈이 생겼다며 아무리 못해도 길어야 1년만 고생하면 확실히 돈이 벌릴 것 같다 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저를 설득해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혹독한 시어머니 시집살이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더 대단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희생하길 바라셨습니다. 장남 사업만 잘 풀리면 하면서 늘 아주버님 편만 들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선 남편이 무보수로 저렇게 개고생하는 건 물론이고 저 또한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주버님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오히려 저를 생활비 한 푼도 안 내고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밥만 축내는 사람 대접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안 내니까 너는 집에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며 저한테 온갖 집안일을 전부 시켰거든요. 심지어 시조카 2명을 돌보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형님도 아주버님 따라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같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이 시집살이 대신할 사람 생겼다고 저한테 떠넘기고 일터로 피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조금 나중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로 어디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무선 전화로 제 통화를 몰래 듣기까지 했었어요. 통화하는데 난데없이 재채기 소리가 들려서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듣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그러셨냐 물어보니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아내려 그랬다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시까지 받아가며 시집살이 하는 게 정말이지 숨통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제가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남편하고 외출할 때 아니고선 시장에 장 보러 나갈 때밖에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제가 늦는다 싶으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저한테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 오냐며 윽박을 지르기까지 했고요. 저녁상에 고기 반찬이라도 있는 날에는 밥도 같이 못 먹게 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 자식들 먼저 밥 먹고 남은 거 먹으라고요. 그나마 그건 저 말고도 형님한테도 해당되는 상황이었기에 조금 덜 억울하기는 했었습니다. 형님은 자기는 벌써 이렇게 몇 년을 살아왔다며 저보고 익숙해지라고 말을 했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저딴 소리를 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빨래 집게 같은 걸로 형님 주둥이를 찝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루하루 혹독한 시집살이에 지쳐가는 가운데 그 지옥 같은 10월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1년이면 가능성이 보이니 참고 기다려보자던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날이 갈수록 아주버님 사업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애초에 인건비 아낀다고 될 사업이었으면 진작에 잘 되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남편 포함한 식가족들 전부 아주버님의 어디 뭐를 보고 그렇게 희망적이었는지 싶었네요. 아무튼 아주버님이 이젠 그나마 시댁 생활비랍시고 벌어왔던 수입까지 사라져버리게 된 상황에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말했던 1년도 지났으니 이제 저희는 그만 발을 빼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니까 라는 마법의 단어 한마디를 꺼내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가족들 내치고 니들끼리만 잘 살 생각이냐며 저보고 이기적이다 어쩐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제 남편을 구워 삼기 시작했죠. 여태까지 우리가 흩어져 살았냐, 한 집에 똘똘 뭉쳐서 온 가족이 아주버님 사업에 매달려 있지 않았느냐고. 그 덕에 이젠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더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한마디 받아쳐보긴 했지만 애석하게도 남편은 이미 가족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마음이 약해진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아주버님 사업으로 땡전 한 푼 못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느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무슨 대답을 할지 궁금했는데 결론은 돈이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는 소리였습니다. 독립해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남편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시댁 생활비를 대라는 거였죠. 그동안 아주버님이 벌어온 돈으로 무임승차 해왔지 않느냐는 헛소리를 하는데도 남편이 그럼 내일부터라도 직장을 알아봐야겠다는 답답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러고 있는 걸 보니 가여워서 최대한 양보해주기로 했어요. 대신 저도 계속 당하고 살 수는 없었기에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네한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맞벌이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남편 보고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는 결국 아주버님은 끝까지 자기 사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인즉슨 한동안은 남편 혼자벌이로 시부모님과 저희들, 아주버님네에 딸린 시조카들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소리였는데 남편이 혼자 번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딱 생활비 내고 나면 땡전 한 푼 안 남아서 과자 한 봉지도 겨우 사 먹겠구나 싶었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애초에 아주버님 사업만 아니었으면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거 아니었겠냐고. 그러니 저도 맞벌이를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생활비를 대고 제가 번 건 제가 버는 대로 따로 저축을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겸사겸사 그걸 기회로 지긋지긋한 시댁 식모살이 노릇도 탈출하고 정말 시댁과 연을 끊어야 할 때가 오면 적어도 손에 돈 몇 푼은 쥐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아주버님 사업에 대해서였어요. 2번 다시 아주버님 사업에는 얽힐 생각 없다고요. 사업이 풀리게 되더라도 남편이 다시는 아주버님 사업을 도울 일은 없을 거고 우리는 그 길로 독립해서 나가 살겠다는 소리였죠.
괜히 또 남편을 데려다가 쓰겠다고 무보수로 부려먹을 건덕지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마지막 조건은 남편이 여태껏 2년 가까이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준다 말만 했지 구경도 못 해본 그 돈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아주버님께 빌려드린 걸로 하겠다는 뜻이고 언젠가는 꼭 받아내겠으니 증거를 남겨놓겠다는 뜻이었죠. 차용증 작성하면 공증까지 받아놓기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제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전부 표가 났지만 당장 자기들 코가 석잔데 선택권이 있었겠나요? 남편이 안 벌어오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그 3가지 조건이 없으면 가족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으니 싫으면 싫다고 대신 저희는 당장 나가 살겠다고 강하게 나갔더니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10월드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평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출근하게 된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땡전 한 푼 안 주고 저희를 부려먹었던 시자들과는 다르게 물심양면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던 은인이었습니다.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느 정도 집안일을 도와야 했지만 10월드에서 탈출했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일터에 나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일이 힘들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런 제 모습을 사장님이 엄청 좋게 봤던 거예요. 세상에 일터에 나와서 이렇게 밝게 일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과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 새로 구한 직장에서 먼저 일하고 있던 남편도 이쪽으로 데려와 사장님 밑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부부를 정말 좋게 보셨고 이따금씩 저희를 식사에 초대해주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님네 가족들과도 친해지면서 저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지낼 바에 그냥 나와 사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물어왔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미국 이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장님의 친척분 중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조건도 괜찮아서 저희 부부가 딱 생각이 났대요. 저희 2사람이라면 거기에서도 잘 해낼 것 같다고요. 그때야 말씀은 고맙지만 저희가 이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냐고 좋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뒤로 며칠이 지나서 이 지긋지긋한 시자들을 끊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고 그렇게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출장 때문에 집에 없었고 저는 일 때문에 퇴근이 조금 늦은 상황이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밥을 다 차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시어머니와 사이는 더 안 좋았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2이나 있는데 내가 왜 집안일을 해야 하냐고 집안을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걸었던 3가지 조건 때문에 저한테 일 나가지 말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덕에 저한테 시집살이 떠넘기고 아주버님 사업으로 피신했던 형님이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시조카들도 직접 자기 손으로 돌보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형님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건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저녁밥을 챙겨주신다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시나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걱정까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시나 밥 차려준 걸 보니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 퇴근하기 전에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먹다 남은 잔반들을 그대로 저 먹으라고 내주셨거든요. 밥그릇에 양념도 조금 묻어있고 그릇 안에 밥풀 꼬라지를 보아하니 그날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한 그릇에 모아다가 위에다가 대충 흰밥으로 덮어놓고 저한테 내준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국이라고 소고기 묵국을 떠줬는데 고기 한 점 없는 건 둘째치더라도 국물에 고춧가루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게 이것 또한 가족들이 먹다 남긴 국을 가지고 한 그릇 만들어서 저한테 내준 거였어요.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식욕이 없어서 안 먹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안 먹으면 너만 손해지 하면서 그 밥이랑 국그릇에 랩을 씌우더니 그걸 그대로 얼리더라고요. 그건 왜 얼리시냐?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그냥 버리셔라 했더니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얼려놨다가 내일 그대로 데워서 줄 테니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가 봐도 먹다 남긴 음식 모아다가 저한테 준 거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걸 왜 먹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내 가족 한 식구들이 먹은 건데 더럽긴 뭐가 더럽냐고
옛날에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님이 슬쩍 나와서 한마디 보태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냐며 이젠 돈 좀 버니까 어른들이 우습게 보이냐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시어머니랑 형님의 합작이라는 걸 눈치채게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같은 며느리라고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익숙해지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심보가 뒤틀린 게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시자들하고는 2번 다시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다음날 출장 다녀온 남편한테 이민을 가야겠다고 말을 꺼냈죠.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지만 전날 있던 일을 듣더니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하기야 세상 어떤 남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가족들 편을 들 수 있겠나요. 아무튼 나는 이제 당신 가족들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가족 앞에서 마음 약해지는 당신 때문에 내 스스로까지 희생할 생각 없다고.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굳이 한국에 남아서 가족들 돕고 싶다면 나도 말리지는 않겠다고 대신 나는 더는 할 생각 없으니까 할 거면 혼자서 실컷 하라고 했죠. 저는 이혼을 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다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해왔어요. 가족도 아닌데 자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진짜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당장에 출근해서 사장님 찾아가 미국 그까짓 거 거지 같은 시댁에서도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못 살 게 뭐가 있냐고 이민 가겠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사장님도 당장에 저랑 남편 2사람이 빠지면 직원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잘 풀리게 도와주고 싶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그날 그쪽에 있는 친척분들한테 전화해서 유선상으로 저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얼마 없던 상황이라 1년을 더 시댁에서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이민 가겠다는 말은 시댁에 이런 방구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전세금 뺀 거 얼마 있던 게 있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죠. 비행기 표 끊어놓고 출국하기 1달 전에 시댁에 처음 통보를 했던 그날 눈이 휘둥그레진 시어머니와 형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주버님은 조금만 더 하면 사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어줄 수 없느냐고 생활비 좀 더 벌어다 달라는 부탁들 올려서 말을 해왔어요. 형님도 옆에서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잔반 남으면 버리지 말고 얼려뒀다가 그거 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후련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입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길래 거기에도 한마디 해줬죠. 가족 이야기는 가족 대접 해줬을 때나 꺼내시라고 이만큼 해줬으면 충분히 가족에 도리한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죠. 당장 마음 같아서는 공증받은 차용증도 있겠다 그 돈까지 싹 다 받아내고 가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 2눈이 휘둥그레져서 당황하는 꼴을 보니 어느 정도 마음도 풀렸고 이민에 대한 확신도 생겼거든요. 이민 떠나서 15년 동안 고생해서 자리 잡은 이야기는 짧게 정리할게요. 제가 나중에 자서전을 쓰더라도 너무 지루해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정리하자면 소개받은 친척분 밑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쪽에서 영주권도 해결해줘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 첫 해에 아이까지 생겨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일 배운 지 10년이 지나니 저희한테 가지고 있던 사업체 하나를 양도해 주셨어요. 지분관계가 있어서 수입의 일부는 나누기로 했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수입이었습니다. 저희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저희들만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느낀 건 믿을 사람 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다 남편이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가족들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말이죠. 15년을 연락도 안 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치를 떨도록 싫어했던 마음도 조금 옅어졌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버님과 동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애초에 수완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동업은 동업이냐고요. 남편은 그래도 혹시 아냐고 세월이 지나서 형님도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돈은 못 벌었을지언정 끈기도 있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 기회를 줘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아닌 척하고 있긴 했지만 자기 가족들을 그리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도 못 갔었고 우리 아이도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언젠가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긴 하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 못한 이유로 그때부턴 정말 시댁과 일절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저 몰래 연락은 하고 지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이후로 남편 또한 시가족들과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었나 봐요. 처음엔 애비 장례식도 안 와놓고 이제 와서 왜 연락했냐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냐는 듯 평범한 가족들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보고 싶다니 어쩐다니 하는 이야기까지 오갔거든요. 형님도 능청스럽게 어머님한테서 전화기 뺏어다가 저한테 친한 척을 했고요. 그걸 보니 여전히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구나 싶었네요. 아주버님하고 통화 좀 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니 일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겸사겸사 사업은 아직도 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어물쩍 말을 흐리고 말을 돌렸어요. 아주버님이 저녁 9시는 돼야 집에 오니 그때 다시 전화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전화를 받았고요. 언제 그렇게 사이가 나빴냐는 듯 평범한 가족들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몸 건강하냐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잠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혹시 같이 와서 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아주버님은 살짝 고민하는 듯한 투로 대답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애기였던 시조카들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었다 보니 자식 공부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왔지만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정신없이 바쁘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차 싶었죠. 사실 진작에 사업은 말아먹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정신없이 바쁠 정도로 잘 된다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한국에서 돈 잘 벌면 굳이 미국까지 나와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오겠거니 싶어서 알겠다 말하고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나 주고받자 말하고 빠른 포기를 했죠. 그런데 당장 곤란하겠다고 대답한 아주버님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더군요. 사업은 잠깐 직원들한테 맡겨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저희가 돈은 얼마나 버는지, 현지 생활은 어떤지 하면서 꼬치꼬치 저희 생활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면서 한번 자기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하니 남편이 엄청 기뻐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은 당시 저희가 영주권 문제로 귀국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 끊고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가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 피부치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어느 정도 상상이 갔어요. 아주버님이 일단 현지 생활이 어떤지 보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참 들떠 보이더군요. 집에 방이 하나 남았다 보니 그 방을 쓰게 하면 좋겠다고 어디서 TV랑 침대 같은 걸 얻어와서는 싱글벙글 방을 꾸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오기로 한 그날이 왔어요. 모처럼 저도 큰맘 먹고 공항에 따라 나갔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고 강산이 바뀌어도 이 집 구석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온 건 아주버님이 아니라 시조카들과 그 뒤를 따라오는 시어머니였거든요.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 일단 집으로 모셔오고 형님한테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전화해서 따졌죠. 형님은 뻔뻔하게 언성을 높이며 이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실 차례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가족들 상의도 없이 그렇게 미국에 가버리면서 자기가 지난 15년간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고나 있냐면서요. 애들은 또 왜 보냈냐니까 시어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며 자기가 그동안 해온 시집살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모르냐고. 그러니 그 보상으로 시조카들을 미국에서 대학 졸업까지 시켜서 한국에 돌려보내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전화 끊고 이야기해보니 시어머니도 시조카들도 저희랑 아주버님네랑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열받은 것보다 더 남편이 열받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에겐 이게 기회가 돼서 다시 가족들과 가깝게 지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누구보다 잔뜩 기대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나버리니 그 배신감이 컸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을 들어보니 애초에 아주버님은 저희 떠나자마자 사업 완전히 말아먹고 친구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애초에 사업이 잘 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 떠넘기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달라고 되도 않는 계획을 세운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1억만 주면 그냥 혼자서라도 한국 돌아가서 살겠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이 당장에 표 끊어서 한국 다녀오겠다고 아주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둘째쳐도 시조카들이 많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이야기 다 되었다길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상황이 이 꼴이니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제가 돌봐줬던 건 기억도 안 날 테지만 그때 정이 붙어서 그런가 안쓰럽더라고요. 남편이 분노한 모습을 보니 이번엔 냅둬도 알아서 해결하고 올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돈이 더 들긴 했지만 그 길로 5명 한국행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다음날에 한국으로 갔어요. 저희가 시조카들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다시 집에 갔더니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엄청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나한테 시집살이 독박으로 시켜놓고 도망갔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내가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 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했네요. 애초에 미국 떠날 때 저는 이혼까지 결심을 했었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으면 이혼을 하던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시집살이 내가 시켰냐고 시댁 전 재산 끌어다 쓰고 홀랑 날려먹었는데 다 그거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자초한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미국 가서 살더니 위아래가 없어져서 왔다고 아주 미국인이 다 됐다며 빈정거리더라고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저도 마지막 들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이게 이런 데서 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지급 안 했던 월급에 대한 차용증이요. 원금은 4천이었는데 땡전 한 푼 갚은 적이 없으니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나서 계산해보니 1억 조금 덜 되게 받아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1억 드리겠다고 한 거 이 돈 받아서 드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눈빛이 바뀌더니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남이라고 챙겨줬는데 난데없이 고려장 당한 기분이라 형님네가 괘씸했던 거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시어머니도 시댁집도 팔아버리고 그 1억 가지고 어떻게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싫었는데 처음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니 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긋하게 한국 관광이나 하면서 지내야겠다고 우린 시간 많다고 차용증도 있고 법대로 강제집행 신청하기 전에 좋게 말로 할 때 떼먹은 내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호달구지 법대로 하겠다고 강하게 나오지. 제 아무리 얼굴에 철판 깔고 있던 형님네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 결국 전 재산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제 돈을 갚아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그 돈을 받아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4천이었으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을 테니 손해라는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잊고 지내던 돈 받아낸 건데 복권 당첨된 기분이었죠. 그 돈은 받아내서 시어머니한테 드리기로 했지만 저희는 돈 받자마자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이제 진짜로 연 끊고 지낼 건데 1억 드리고 연 끊나 안 드리고 연을 끊어버리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후로 형님이며 시어머니며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하나도 안 받았어요. 보나마나 내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 꺼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기분이 걱정되긴 했는데 의외로 덤덤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한숨 놓이네요. 그간 알게 모르게 남편이 혹시나 속으로 나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 확실히 저 때문이 아니란 것을 남편도 알았을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